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올해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715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64,9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672명, 해외 유입은 43명입니다. 사망자는 26명으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먼저 서병립 기자와 함께 코로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 그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국내 신규 확진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5명으로 전날 대비 한 300명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내 발생이 672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43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이 경기가 21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193명, 인천이 48명 등으로 이 수도권 지역이 한 68%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을 살펴보면 충북이 32명, 대구 31명, 강원이 27명 등이고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어제 하루 한 3만 2천여 건 정도 검사를 했는데 113명의 일상속 확진자를 발견한 상황입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17,800명이고요. 이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35명이 늘어서 386명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26명 늘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누적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서 1,007명을 기록했고요. 치명률은 1.55% 정도로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1,000명대였고 오늘은 이제 700명대로 떨어졌는데 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전반 추세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역당국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일일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완만하게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네. 추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방역 당국은 현재 이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점이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추가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수가 지난주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직전 주가 1.11이었는데 그보다 더 낮아진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도 상존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 총리의 모두 발언이 있으니 좀 들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상황을 감염 확산세와 이를 막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대본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세와 이를 막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교정시설, 요양병원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서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가용한 방역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쳐 사태가 커진 만큼 이제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대응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전체 교정시설의 방역망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약자가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확진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고 끝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선제적인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으신 분이 440여 명까지 급증하면서 누적 사망자도 오늘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던 7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양보하고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지자체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정부의 긴급 의료 대응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방역 당국은 현장의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가 차례로 치러집니다. 변호사 시험을 하루 앞둔 어제 헌법재판소는 확진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 모든 응시자가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처, 고용부 등 각종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앞으로 예정된 시험의 방역관리 대책을 미리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총리의 중대본 모두 발언 들으셨습니다. 다시 서병립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모두 발언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취약 부분에 대한 방역 강화 이야기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확진자 수가 등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감염 확산세와 이를 막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약간 묘사를 했는데요. 네, 특히 교정시설이나 요양병원 같은 집단 거주를 하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한 발 앞서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가용한 방역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초기 대응 타이밍을 네. 놓쳐서 이 확진세가 커진 만큼 이제라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는 수용자와 직원 등 860명을 대상으로 이 6차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정 총리는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중증으로 악화되고 끝내 사망으로 이르는 네. 경우가 많아서 선제적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한 4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이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계시던 70대 이상이 대부분인 어르신들이군요. 것으로 네, 나왔습니다. 각 지자체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정부의 긴급의료 대응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방역 당국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변이 바이러스도 큰 위험 요인일 것 같고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예, 방역 당국도 최근에 위험 요인을 한 3가지 정도로 네.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요양병원과 구치소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규모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그리고 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가 여전히 한 30% 정도 나오고 있고 의심 환자 검사 양성률도 2%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숨은 감염자가 아직도 많아 지역사회의 전파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과 남아공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가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꼽았고요. 이런 것들을 네. 종합했을 때 올 한해도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군요. 유행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허가 심사를 조기에 착수를 했다고요. 예, 식약처가 어제 브리핑에서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한 1,000만 명분 정도를 계약한 백신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백신입니다. 식약처는 이런 백신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판매나 사용을 하려면 허가 심사와 국가 출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요. 네. 보통 허가 심사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180일 이상 정도 걸리고 국가 출하 승인 같은 경우에는 2-3달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런 현재 백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속하게 필요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허가 심사 과정은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네. 국가 출하 승인 또한 20일 내로 줄인다는 게 식약처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면 40일이랑 20일 더하면 이게 한 2달 정도 두 돼서 달이네요. 2월 접종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식약처는 이 허가 심사와 국가 출하 승인의 절차 두 개 절차를 약간 병행을 해서 같이 전체적인 기간을 좀 실시하는군요.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네. 이게 가능해지면 2월 말쯤에는 접종이 시작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기업에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하는 만큼 국내 초기에 도입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는 것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네. 해외 사례들을 보면 이제 백신이 도입이 됐습니다만 접종 계획 같은 경우 이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관련해서도 이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 예방 접종으로 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는 8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이라는 범부처 기구를 출범시켜 백신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의 첫 번째 목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첫 번째 목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그 집단 면역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사망자나 중증 환자를 네. 줄이는 게 방역 당국이 말하는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목표인데요.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월 말부터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요양병원 등 집단 생활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네. 우선 접종을 실시하고 현재 이와 관련해 우선 접종 명단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고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단위별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고 이 전체적인 접종을 네.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1월 전에 마무리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이달 안에 좀 더 구체적인 그렇군요.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가 이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기현 기자, 해당 교회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수지 산성교회가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확진자가 수지 산성교회에서 16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94명에 이릅니다. 이 교회에선 지난달 29일 한 교인이 확진되고 나서 목사와 부목사, 교인과 가족, 그리고 부설학교 학생과 교사 등이 연이어 확진되고 있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3일 저녁 7시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교회에서 행사를 여는 등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 모임과 행사에 대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도 확진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 검사 대상자들이 수백 명인데다 이들이 경기 양주와 포천, 의정부 등 여러 곳에 거주하는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천물류센터와 고양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오늘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30명에 이릅니다. 지난달 9일 이후 매일 200~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내 치료 병상은 754개가 사용 중으로 병상 사용률은 82%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전담 병상은 68개가 사용되고 있어 남은 병상은 19개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생활치료센터 등 입소 인원이 크게 늘면서 자택 대기 확진자는 12명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 10시 반까지 추가로 확진자가 21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KBS 뉴스 김기형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광산구에 있는 효정 요양병원과 관련해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혜린 기자, 광주 전남 지역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광주와 전남에서는 밤사이 모두 1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4명, 전남이 3명입니다. 광주 확진자 14명 가운데 10명은 기존 감염 경로인 광주 광산구의 효정 요양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들입니다. 우선 입원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원 3명도 잇따라 추가 확진됐습니다. 2명은 확진된 직원의 자녀고요. 4명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요양보호사의 친인척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발생한 효정 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7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기존 감염 경로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에버그린 요양원 연관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 감염됐고 기독병원 관련 확진자 1명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11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2명도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도 밤사이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효정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인데요. 광주 효정 요양병원발 확진이 전남으로까지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광양에 사는 사람들로 광주 효정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순천에서 나왔는데요. 이 확진자는 김장 모임에서 서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광주가 1,234명, 전남이 597명으로 모두 1,831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밤사이 대전과 충남에서는 1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는 격리 해제를 앞둔 동구교회 관련 접촉자가 확진이 됐고 아산에서도 수원의 교회 연수와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연성 기자, 대전 충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전과 충남에서 교회발 코로나19 감염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대전에서는 동구 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1명과 40대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20대가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다 확진됐습니다. 서구에서는 서울 송파구 확진자의 가족인 30대와 10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특히 10대 감염자는 초등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오전 해당 학교 학생 120여 명이 전수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 염홍철 전 대전시장, 황운하 의원과 함께 식사했던 경제인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과 그 일가족 3명이 감염되는 등 대전에서는 밤사이 1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충남에서는 밤사이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서산 2명, 아산과 서천 각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고 공주 확진자는 서울 용산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아산에서는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 연수와 관련한 연수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연수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세 가족의 자녀 3명과 40대 접촉자 1명이 어제 추가 확진돼 추가 연수회 감염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편 당진에서는 나음교회발 연쇄 감염으로 확진된 90대 노인이 치료를 받다가 숨져 충남에서는 코로나19 관련 24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사 기간과 국가 승인 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첫 접종은 다음 달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침팬지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백신을 대량 생산합니다. 백신을 맞게 되면 이 항원 성분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를 만듭니다. 몸속에 만들어진 이 중화항체가 이후 침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보관 온도는 2에서 8도 정도로 초저온 유통이 필요 없습니다. 2번 맞아야 하고 예방 효과는 70% 정도입니다. 정부는 180일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은 40일 이내로, 국가 출하 승인 기간도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기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만큼 국내에 도입될 초기 물량은 국내 생산 제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약을 마친 백신은 5,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동구매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또 얀센과 모더나, 화이자 백신도 차례로 도입됩니다. 첫 접종은 2월 말쯤 시작됩니다. 2월 말부터 아마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집단생활, 집단시설에 계시는 거주 어르신들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 발표하고 오는 11월 이전까지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오늘 6차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법무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정확한 확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는 직원과 수용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6차 전수검사를 시행합니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동부구치소에서는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5차 전수검사에서 판정이 보류됐던 수용자 7명 가운데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달 26일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수용자 1명이 외부 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발 확진으로 분류된 수용자는 모두 1,047명으로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수용률을 줄여 밀집도를 낮추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어제도 비확진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옮겼습니다.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용돼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재판부에 보석을 적극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여전히 정확한 확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 생활과 불충분한 환기 등으로 인해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어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마스크 쓰기가 강조되던 지난해 9월 보건 마스크를 자기 돈으로 사게 해달라는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코로나19 우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이유로 마스크 구입을 진정해 기각했다며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살 수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변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차단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주교도소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됐는데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석유 제품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우리나라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습니다. 이란 측은 해양환경 오염 혐의로 납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선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 에탄올 등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가던 한국 해미호를 향해 이란 혁명수비대 헬기와 함정들이 접근하더니 무선 통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군이 조사할 게 있다고 잠시 이제 배를 좀 천천히 가라 이렇게 이제 저기서 VHF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한국 해미호가 속도를 줄이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무장 병력을 승선시켰습니다. 이어 조사할 게 있다며 배를 이란으로 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한국 해미호는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에 억류됐습니다. 이란 측은 한국 해미호를 해양 오염 혐의로 납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توقیف یک شناور نفتکش با پرچم کره جنوبی در آبهای خلیج فارس به علت نقض شیوه‌نامه‌های زیست محیطی. 이에 대해 선사 측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납포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한국 해미호가 환경오염을 일으킨 적도 없다는 겁니다. 엄연히 공해상이었고 이 배가 3달 전에 일주일간 조건을 하고 정기 검사를 잘 받고 미생물 제거하는 것까지 다 설치를 하고 출항한 배인데 한국 해미호에는 선장 등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선원 등 모두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 납포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미국과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석유 제품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우리 정부는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 5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란의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도 인근 해역으로 출동했습니다. 이어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적 선박 한 척이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 5명의 안전도 확인됐다며 이란 당국에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도 선박 억류 사실을 접수한 직후 오만 무스카트항 남쪽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4,400톤급 최양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습니다. 또 유사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들에도 안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 일대 해역 등에서 해적에 납포된 우리 선박을 구출하는 작전 등을 맡아왔습니다. 다만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선박을 구출하는 데에 청해부대가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다국적 군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란을 향해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선박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선박의 납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국 선박이 이란 걸프만에서 납포되자 미국 국무부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입장을 내고 한국 국적 유조선의 즉각적인 석방을 이란에 촉구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한국 선박이 걸프만에서 납포된 지 12시간 만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KBS의 취재에 한국 국적 선박의 납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정권이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지속적으로 위협해왔고 이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란에 가해지는 경제 제재를 완화하도록 갈취하는 행동이라고도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의 유조선을 즉각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며 한국과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전히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정치권의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잃어버린 자신의 표를 되찾으라며 조지아주에 압박성 전화를 한 데 이어서 이번엔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는 6일 의회에서 대선 결과를 최종 인증하는 절차만이 남은 상태지만 미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현재로선 바이든 당선인이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선거인단 인증까지 마친 상태인 만큼 의회에서 대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도 바이든 당선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동조하는 일부 의원들이 투표 결과에 의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진통과 혼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을 포함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표를 되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된 뒤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와 부주지사, 국무장관은 모두 공화당원이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는 압박성 전화였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I was disappointed. I was disappointed at the tone, at the intent, at the questioning. 일부 조지아주의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으로 대통령의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아랑곳 없이 자신의 대선 불복에 동조하면서 충성파로 분류되어 온 하원 의원 2명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불과 보름여 앞둔 상태인 만큼 미 정가에선 대선 불복뿐 아니라 순조롭지 못한 정권 이양의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